밖에서 깨면 계란 후라이지만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걸 지금 당장은 못 받을 거잖아요. 투표는 할 수 있잖아요. 참여와 민주주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간접 정치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도 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안 하면서 정치를 욕한다는 것은 아주 인수격이 아니냐. 자기가 할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진정성이 있는 글과 말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해봤는데 세상은 안 바뀌더라. 그러면 그 메시지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사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과거의 자신의 한계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일찍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반합, 내가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립으로서 발전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솔루션을 내는 어떤 그런 노력, 이런 정반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어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선거 있었고 대통령이 확정이 됐죠. 그 전에 트럼프 당선이 되고 최근에 이렇게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이 있었고 이런 게 또 두 번 반복이 또 근래에 됐거든요. 코로나도 또 있었고 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때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100년 전에 있었는데 100년 뒤에 어떤 또 축의 전환이 크게 좀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만물유전, 늘 변한다라는 것이죠.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변화를 내가 순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손해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에서는 변화가 싫거든요. 지금의 그 어떤 누리고 있는 거를, 부와 권력을,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고인물이 썩듯이 좀 마인드가 고착화되고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프레임이 생기는 것 같고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변화를 통해서 발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에 입각해 본다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가지지 못한 불안도 많고 어떻게 조금 더 생활이 어떻게 해야 좀 편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이 계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 텐데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상류층으로 또는 중산위 계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시기이잖아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더 힘든 세대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있고 경제 민주화도 더 발전하고 있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너무 지금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민주화가 더 되고 경제적으로 좀 더 평등한 이런 복지 국가들을 비교하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의 과거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계급이 있었던 양반 상놈의 그런 사회도 있었고 노예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많이 나아진 거 맞아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어떤 그 나태함을 탓할 것이지 이 세상의 구조에 너무 그렇게 비판적이어 봤자 자기 손해다. 내가 보다 더 비교할 거는 어제의 나다. 더 나태하고 부족했던 나를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지금 바뀌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네. 진취적이네요. 저라면 네, 어떠실 것 같아요? 네가 당해봤어? 댓글을 달 것 같은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아, 네. 되게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사도 저는 지어봤습니다. 자기 탓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예, 부모님도 가방끈이 짧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걸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솔직히 네.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사회에 억압받는 계층들이 있어요. 그 아픔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합니다. 되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구조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한에서 바꿀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요. 스스로 깨야 된다. 밖에서 깨면 계란 후라이지만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걸 지금 당장은 못 받을 거잖아요. 투표는 할 수 있잖아요.
참여 민주주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간접 정치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도 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안 하면서 정치를 욕한다는 것은 아주 인수격이 아니냐. 자기가 할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진정성이 있는 글과 말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해봤는데 세상은 안 바뀌더라. 그러면 그 메시지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사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과거의 자신의 한계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일찍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반합, 내가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립으로서 발전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솔루션을 내는 어떤 그런 노력, 이런 정반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화로 보는 3분 철학뿐 아니라 다양한 책을 참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뭐 탁월한 생각은 철학에서 시작된다, 이거를 참고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카시오페아 출판사가 참 훌륭한 회사다. 예, 교육 분야의 책을 많이 내고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라든지 자녀들이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내는데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교육의 범위가 넓잖아요.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문학 안에서 철학은 또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철학책 내면 잘 안 팔리거든요. 경제 경영책이 더 잘 팔리고 일반적으로, 또는 뭐 에세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책을 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분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쉽고 재밌게 잘 쓰여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오가와 히토시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인데 일본에서 굉장히 좀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좀 뭐 강신주 그리고 최진석, 또 유시민 작가 같은 대중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알리는 김종원 작가도 있네요. 네, 이런 작가 같아요. 글을 좀 철학적인 거를 쉽게 이해를 해주시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고, 오늘 주제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좀 알아야 되겠다. 책을 찾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인간의 세 가지 삶, 향락적 삶, 정치적 삶, 그리고 관조적 삶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가, 에우라고 하는 게 행복이라고 의미하고, 다이모니아가 다이몬이래요. 다이몬이 그 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소리인 것처럼 다이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성, 영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내면의 소리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담겨 있고, 자기 혼자만의 그냥 어떤 삶의 만족, 철학적인 삶, 관조적인 삶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마음 편하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아야 되는 어떤 이타적인 마음이 여기 행복의 가치에 깔려 있고, 메슬로우의 5대 욕구,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의 욕구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게 이제 자아실현 욕구잖아요. 자아실현 욕구가 나중에 조금 더 수정이 됩니다. 그 안에 나만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타 공감, 자타의 일치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나만의 어떠한 욕구와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타인과의 어떤 합일, 공감, 사랑, 이런 것까지도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의 교육학자도 그렇고 고대의 철학자도 그렇고, 자신만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구나,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남에게 보이느라고, 남에게 눈치 보는, 남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려고, 그럼으로써 인정받고 공격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너무 지나친, 치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자, 극단적 이타주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고루고루 좀 섞여기는 것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고대와 현대의 학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읽어드린 책은 인생의 오후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예, 이 책에 이 내용이 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탁월한 생각은 철학에서 시작된다. 이 책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해겔의 변주법도 여기 잘 소개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의 책은 보다도 좀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 이 책은 어떻게 좀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학이죠. 네. 여기에서 전체성, 통일성, 보편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연극할 때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극본을 쓸 때 이 세 가지가 다 고려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오늘 찍을 때도 이거를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전체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이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예를 들어 없어. 그러면은 뭔가 찝찝한 느낌이죠. 볼일을 보고 뒤처리 안 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성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통일성은 너무 얘기가 산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갑자기 너무 AI 쪽으로 또 갑자기 AI로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관련성이 없진 않지만 너무 삼천포로 빠지면 통일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가를 좀 쳐줘야 된다는 것이고, 보편성은 보편적 진리, 사람들에게 좀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지 급진적인 생각을 갑자기 탁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스토리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이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담겨 있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이라든지 현대의 철학에 많은 토대를 세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예술, 엔터테인먼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재밌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좀 흥미롭기도 했고, 철학자의 좀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거,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쏙쏙 좀 박혔는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 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좀 좋겠습니다.